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공부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시장 세분화거든요. 제가 미리 좀 써놨어요, 제가요. 시장 세분화인데, 시장 세분화는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이 시장 세분화가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팅 용어로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시장 계층, 근데 이 시장 세분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과거에는 고객의 성향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업이 가장 쉽게 여기다가 마케팅이나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과거의 일이고요. 현재를 봤을 때는요, 소비자 취향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케팅 홍보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부적인 이 세밀화된 이런 고객의 취향에 소비자 취향 여기에 맞춰서 따로따로 마케팅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나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세분화,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객의 층은 어떤 고객이 있는가, 전체 시장에 여러 가지 고객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이 고객층에 갖다가 이렇게 고객님, 이런 식으로 전체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비자층을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씩 묶어가는 게 시장 세분화의 어떤 개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이 각각의 그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가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시장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전체 시장에서 동일한 성질, 동일한 성격을 가진 소비자군을 추출하는 것이 시장 세분화, 멋있는 용어로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그먼트나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실제적으로 이런 그 시장 세분화나 시장 세분화가 왜 중요하고 그 시장 세분화 어떤 거다 하면 개념을 잡으셨다 하면요, 실제적으로 그 시장 세분화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장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좀 MZ 세대가 있다. 내가 나의 상품을 MZ 세대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 MZ 세대의 특징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힙하다, 뭐 젊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다, 이런 대충 이러한 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뭐 힙하다, 환경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뭐 트렌드 세터야.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Z세대의 MZ세대 특성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각각의 MZ세대한테 다 들어맞는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어떤 MZ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힙한 분, 당연히 힙한 세대가 있을 것이고요.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MZ세대가 있을 것이고, 트랜스세터의 MZ세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나는 나의 상품을 MZ세대한테 팔 거야. 아니, 나의 브랜드를 MZ세대한테 주장하겠어. 하고 접근하게 되면은 10중 8구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MZ세대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거꾸로 시장 세분화자는 나는 힙한 MZ세대한테 갈 거야. 아니면 나는 환경에 충실한 MZ세대에 공략할 거야. 나는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MZ세대에 대해 뭉뚱그려 공략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세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MZ세대 할지라도요, 만약에 힙한 MZ세대가 있고 아닌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MZ세대 안에서도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고객 세분화를 하지 않고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은 나는 MZ세대 위주로 공략할 거야 하면은 오히려 공략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특성화 해가지고 하나의 카테고리 정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MZ세대를 공략할 거야. 이런 식의 고객 세분화가 들어가야지 시장에서 먹힌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요즘에 문제가 대두된 게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객 세분화가 또 중요해지는 게, 고객 세분화가 이게 정의가 중요해지는 게, 다시 여기 볼게요. 자, 힙하다. 그러면은 이게 꼭 MZ세대의 전유물인가? 요즘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영포티라 해가지고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은 요즘에는 영포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에서는 힙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가 힙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은 힙한 걸 좋아해 하는 영포티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커다란 시장, 어떻게 보면은 MZ세대보다 영포티가 돈이 많으니까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힙한 고객은 MZ세대일 것이야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퀘스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세분화를 여기 우리의 기본적 가정, 이런 기본적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해. 보다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야 되고요. 보다 세분화해야 되고, 타겟을 점점점 좁혀야 돼요. 이렇게 타겟을 좁혀야 해. 이런 내용들이 현재 고객 세분화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 트렌드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기준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상품을 출시를 해요. 그럼 고객 세분화를 하는데, 여기다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데, 나는 MZ세대라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럴 수 있겠죠. MZ세대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 이 MZ세대 밑에, 자, A라는 성향을 가진 고객이 있을 수 있고요. B 성향 가진 고객, C 성향 가진 고객. 상품 출시할 때, 물론 MZ세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MZ세대를 할지라도, 아니면은, 영포티를 해볼게요. 예, 여기 똑같이 A, B,
C 이런 성향을 가진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세대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는 A란 고객, 그러니까 A란 성향을 가진 고객에 대해서 나는 상품을 출시를 할 건데 그래서 A에 대한 성향에서 MD는 어떻게 접근할 거야? 영포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그 세그먼트, 고객 세분화하는 게 현재의 트렌드와 그리고 현재의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접근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그먼트에 대해서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시장 세분화는 이런 시장 세분화는 일단은 그 고객을 내가 가고 싶은 고객층이겠죠. 내가 가고 싶은 고객층이 시장 세분화를 찾는 것, 고객층을 찾는 것. 이게 시장 세분화 찾는 방안, 이게 시장 세분화고요. 시장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성은 없애고 새로운 관점 그리고 보다 세부적 이렇게 해야지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